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지난 4월에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는 울산에 제2의 신도심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삼산동 도심이 개발된 지도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울산 도심의 변화가 필요한 때죠. 자, 도시는 팽창하고 있지만 새로운 부도심은 없고, 그래서 울산이라는 도시가 점차 매력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영훈 PD가 취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훈 PD. 자, 울산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지난 2주 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산은 그 삼산동을 빼면은 가족들과 딱히 이렇게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삼산동이 울산의 유일한 도심입니다. 사실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치고는 상권이 약합니다. 제조업에 비하면 서비스 산업은 아주 부족합니다. 울산시의 새로운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울산시가 그동안 노력과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울산시가 해온 울산의 도심 개발 시도들이 제대로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시도하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마다 사실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곳은 바로 진장 명촌 지구입니다. 지도를 보면 진장 명촌은 중구와 남구 그리고 북구가 만나는 울산의 가장 중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2의 삼산동처럼 만들고자 했던 곳이 바로 진장 명촌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진장 명촌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리엔 사람도 없고 도심의 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곳이 제2의 삼산동이라고요? 너무 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도시를 조성하던 시공사가 일찌감치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 기반 시설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 사람 다니는 인도조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가로등은 아예 없어요. 밤에 위험해요. 이 마트 없었으면 이거 도둑놈 천지였어요. 많이 잊어먹었다니까. 차도 많이 털리고. 폐차장이랑 고속버스들이 많다 보니까 소리 열어놓으면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기관지 엄청 안 좋죠. 진장 명촌 거리는 원룸과 식당, 또 공장과 모텔이 섞여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뒤죽박죽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 개발한 도시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지금 건축 허가는 이제 관련 계획에 맞게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죠. 자동차 정비소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있죠. 고물상도 들어옵니까? 그것도 사실 공무상이 안 된다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신도심을 만들기 위해 토지 용도를 정했으면 그에 걸맞는 도시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기관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다 보니 진장 명촌은 이제 울산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장지구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시계획을 정확히 세운 이후에 그게 맞는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상업지구, 여기는 유통지구 이렇게 지정을 해놓다 보니 그런 업체가 건축하게 들어오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까운 땅을 버려버렸다. 이 건물은 처음엔 첨단 유통단지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제작 공구와 건축 장비를 파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로 건너편 효문공단의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진장 명촌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도심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중고차 매매단지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의 삼산동을 꿈꾸었던 진장 명촌의 도심 개발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은 진장 명촌이 이 지경이 되도록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뭘 했을까요?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간 사업에 저희가 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거든요. 개인주택도 법에 안 맞으면 즉각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세상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인허가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제대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울산은 보면은 그냥 허가만 해주는 것으로 해줘놓고 그냥 시공사나
택지조합에 맡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제 수습 불가능할 정도까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서 이제 개입을 못하게 되는, 개입을 하려 해도 못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재활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필요하면 중재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없었던 거죠. 울산 북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도시입니다. 2000년 이후 북구에 들어선 아파트만 해도 5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 20만이 넘는 울산 북구에는 이렇다 할 도심이 없습니다. 북구에서 그나마 가장 번화한 신천동입니다. 좁은 중앙도로에 도로 옆 인도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인구 20만 도심이 인구 5만 읍보다 못합니다. 최근 북구가 민간개발로 조성한 신흥상업지구 일명 와우시티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극장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상업시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 없이 여기저기 아파트만 허가해 주다 보니 문제도 많습니다. 이곳은 일명 호수지구로 불리는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기나긴 분쟁으로 택지 조성이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토지조합과 시공사 간의 그 분쟁인데요. 재판도 걸고 그랬는데 시에 기부 체납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공사가 진행되는데 두 분 쪽에서 이제 그렇게 분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답답한 게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주민들한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기반 시설에 대한 준공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이곳 아파트 앞에 있는 가로등의 전기세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이 주변이 너무 깜깜해가지고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보니까 여기가 준공이 안 돼서 전기를 연결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북구청에 질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저 밑에부터 저 마트까지 해가지고 13개를 지금 저희들이 전기를 아파트 전기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구 사람들은 다 아는 반쪽 다리입니다. 양쪽 4차선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는 2차선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호수지구에서 한 차선, 호계지구에서 한 차선, 두 차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기 호계지구 이주구에서 준공을 빨리 마치려고 자기 분량을 먼저 하면서 이쪽에는 호수지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한 거예요. 딱 지금 보시면은 이 난간 높이가 거의 한 1.2m 되거든요. 운전자들이 저 반대쪽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고 자주 납니까? 한 달에 한 두세 건 나요. 택지조합도 시공사도 돈이 되는 아파트 짓는 데만 열을 올렸지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다른 공사 기관 대금은 이 아파트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부도를 내고 가버렸다는 것은 나머지 어떤 도시 기반 시설, 준공 조건을 갖추기 위한 공사는 할 사람도 없고 할 돈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져 버린 거죠. 울산시나 각 구구는 외곽의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쪽에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손을 대지 않고 기반시설을 갖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죠. 정치인들도 자기 실적이 되기도 하고. 북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반드시 발생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마다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 북구의 버스 노선은 그야말로 S자로 들쭉날쭉입니다. 422번 버스 노선입니다. 화봉동과 호계, 매곡을 거쳐 달천까지 아파트 단지를 두루두루 거칩니다. 하여튼 빙빙 도니까 불편하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생기는 곳마다 계속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노선을 개발해서 바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놔도 시간 대차가 먼 거죠. 그런데 북구에 버스가 부족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종점 있는 버스 공영 차고지가 시내와 북구 사이에 있습니다. 버스 종점이 북구의 끝쪽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모아에 차고지가 있는 버스 노선은 전체 북구를 관통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태우기도 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농구 차고지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정차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북구 외곽에 농소 호텔 모아 쪽이나 이런 데 갖다 놔면은
얼마든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농수권에 차들을 많이 돌릴 수 있는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 그때 당시 지을 때는 뭐 그렇게 그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차고 위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노선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동안 5만 가구 넘는 아파트가 들어선 울산 북구. 5만 가구라면 수도권에선 첨단 신도시를 하나 지을 규모인데 그 많은 아파트가 들었을 동안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시 전체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아파트 단지를 건립해 나가고 거기에 맞도록 교통을 만들어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요구되고 있는 무계획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나서도 대중교통 문제는 필히 따르게 되고 또 교육 문제도 필히 따르게 되고 도시 기반시설 문제도 따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민간 업자들이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영천지구나 호수지구처럼 부도 사태가 나면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생활 문제에 심각한 어떤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울산의 혁신도시가 완공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은 울산 혁신도시에서 가장 중심되는 상업지구입니다. 평일 낮 시간 이곳 거리는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텅 비었습니다. 길엔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도 많이 안 다니니까 불편하고요. 예. 배차 시간도 너무 길고 30분에 뭐 한 대씩 뭐 이렇게 다니니까 저 끝쪽은 기반 시설 같은 게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 여기 들어오다가도 다 망하고 안 들어오고 하니까는.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사람 거의 안 다니죠. 무서워서 나오기가. 혁신도시의 상업용 건물마다 입주자가 없어 텅텅 비었습니다. 공실률이 한 70% 될걸요. 건물주들은 진짜 부도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 알 정도로 어렵습니다. 혁신도시 있는 직원들도 뭐 점심때 잠깐 이렇게 비치고 뭐 일하지 거의 사람이 없어요. 뭐 신세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 바람을 뭐 하루에도 12번 간절하죠. 혁신도시 시작할 때 백화점이 들어오기로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아파트 분양이 다 끝난 지금 백화점 입점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울산 혁신도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는 대체로 동그랗게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혁신도시가 마치 뱀 모양처럼 좁고 길게 퍼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권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레 한 곳에 모이고 또 쇼핑하고 먹고 즐기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기존 도심의 외곽 북쪽 바깥에 있고요. 또 동서로 길쭉하면서 이제 안쪽으로 깊이 중심은 좁은 뭐 이런 이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혁신도시와 연결이 되는 기존 시가지, 즉 중구의 이제 요 중구 일대 혁신도시와 접하고 있는 이 중구 일대가 너무 이제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와 연결된 남북 도로망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남쪽에 있는 중구의 구시가지가 이렇게 원활하게 연계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갖춰지질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혁신도시 11곳 가운데 인구가 줄어든 곳은 울산 혁신도시가 유일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도시 공간이 될 수 있었던 울산 혁신도시. 그러나 365일 텅 빈 이 거리를 본다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바닷가에 새로운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2007년부터 울산시가 야심차게 개발한 곳이 바로 강농관광단지입니다. 사업 시작할 때는 이곳에 동양 최대의 워터파크가 들어오고 해운대 버금가는 관광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하늘에서 본 관광단지는 거의 대부분 빈 땅입니다. 세워진 건물들도 입주자가 없어 통째로 텅텅 비었습니다. 1층에도 아직까지 빈 데가 많이 있고요. 2층, 3층은 거의 다 비었고. 이 아파트 굳이 이걸 빼고는 뭐 한 95% 안 비었겠나 아직. 95%나 비었습니까? 학교 부지 이런 거 빼고. 동양 최대의 워터파크는 글램핑장과 스파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고 어린이 테마파크는
첫 삽질도 못했습니다. 계획되었던 자동차 박물관마저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또 지방 강경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선거 공약에 안 넣은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번 선거 때는 황당하게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강동을 바꾸겠다. 이거는 정말 주민들 기만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강동하고 해운대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테마파크를 짓기로 한 예정부지 앞에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중에 요게 이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20년이 넘는 일몰제에 이제 해당 지역이 되어서 시가 제가 볼 때 뭐 돈이 없었는가 뭐 의지가 없었는가 그래도 요걸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저기 오른쪽에 약간 산 깎아 놓은데 저 땅이 현재 이제 뽀로로 주식에서 재상에서 진행하는 이제 뽀로로 테마파크 지역이 되고 왼쪽에 저 뒷담한 건물인 저기가 이제 롯데 옛날 그 리조트. 여기 32층이 되면 저기 누가 지금 저도 뭐 장사 조그만하게 하지만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원래 이 땅은 공원부지였는데 도시계획 일몰제로 공원지구에서 풀리면서 이곳에 눈독을 들였던 LH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강동의 유일한 장점 하나가 바다가 보인다는 것인데 고층 아파트가 바다 조망을 가린다는 소식에 테마파크 건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망을 다 가리기 때문에 하더라도 조망을 해치지 한다면 모를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바닷가 쪽을 다 가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는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 가시금 내에 주상 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는 완전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보시다시피 동해가 바로 이렇게 근접해 있고 이렇게 좋은 땅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런 것을 조금만 더 한 수만 뒤를 앞을 내다봤어도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울산시는 왜 좀 더 빨리 공원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까요? 공원 일몰제 당시에 강동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희들 대왕항 공원도 그렇고 도심에 있는 공원도 땅을 못 사고 있는데 솔직히 시 재정 여력이 안 된다니까. 그 강동 하나만 바라봤을 적에는 그걸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그러나 도시계획 일몰제가 예정된 것이 20년 전입니다.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울산시는 그 20년 세월 동안 사실 이렇다 할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LH가 양보해서 아파트 건설을 철회한다 해도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 뭐 100억을 투여할 것 같았으면 이제 300억을 투여해도 될 동 말 동안 그런 상황까지 저는 빚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지주들이나 뭐 아다시피 땅값 오르래 어쩌래 뭐 해제되어서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그걸 지정해서 가능하지. 저는 솔직히 조금 뭐 만약에 LH가 아파트 건설을 강행한다면 자칫 강동 관광단지 조성 자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강동 관광단지엔 관광시설은 전혀 없고 아파트만 가득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예를 들면 강동 산하지구를 짓기 전에도 뭐 현대자동차 박물관이 들어온다 또는 뭐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지방 지자체를 통해서 많이 주민을 듣고 그런 기대만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호계 농소 지역도 신세계 아파트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을 무수히 하고 나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입주를 하다 보면은 거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주민들은 입주한 이후에나 듣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뭐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또는 뭐 언론들이 쇼를 하는 거 아니냐. 2035년 울산 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신도심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울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신도심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남 벌판입니다. 제2 신도심에 뭐가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KTX 역세권 복합 특성화 타운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개발 사업은 반영을 하고 있지 않고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배경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복합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양 3남 주민들은 제2 신도심에 대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듯합니다. 뭐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정말 쾌적하고 활력 있는 어떤 정부 여건을 만들기 위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거라도 역세권에 하나 가봐가. 그래서 기본 계획이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하니까 사람이 웅성거리는 맛이 있을 건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허벌판 산에. 신도심에 대한 울산시 발표를 반기지 못하는 이유, 이곳과 관련이 깊습니다. 언양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언양시장과 언양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언양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제 없습니다. 터미널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5년째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은 언양뿐만 아니고 서부 6개면의 중심입니다. 벌써 100년 넘은 전통 시장인데 이게 시장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연결하고 만나고 하는 자리인데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거 광역버스는 울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 업자가 이제 기간이 다 돼 나가라 하니까 이거는 무슨 대책 하나도 없이 몇 년째 지금 현재 전혀 계획 없이 하니까 우리는 상권이 완전 무너져 버리고. 울산시는 남천변 공영주차장에 임시 터미널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엔 대합실도 제대로 없고 말 그대로 버스 주차장일 뿐입니다.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새로 짓느냐 마느냐를 놓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복합안성센터에 시외버스를 내가 태아만 가면 됩니다. 오면서 중간 정차라가 태아는 줄 수가 있어요. 은양이든 뭐 어디든 태아는 줄 수가 있는데 요는 기사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놔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삼남읍과 붙어있는 양산시 하북면의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하북면 인구는 비록 8,000명 정도지만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작지만 깨끗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언양읍과 삼남읍의 인구를 합치면 5만 명. 언양과 삼남 주민들은 복합 환승센터가 결코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골 두동, 두서, 삼동, 상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꽃살이나 나물이나 조금씩 해가 와가지고 팔고 하는 사람이 부닥끼는 중요한 자리에 할머니들의 시골 사람들의 이 시장 경제가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는 게 오니까 어디 내립니까? 사람 내리고 타고 거기서 모여서 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만남의 광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꼭 시외버스 터미널만큼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이면 우리 언양읍성이라든지 이 문화재 우리 보여주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울산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멋진 전시장과 회의장은 갖췄지만 사실 방문객들을 위한 주변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컨벤션 주변으로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됐다 보니까 지금 잠자는 지역 해봐야 우리 구도시민 언양뿐인데 언양역에서는 어느 손님 와서 잠자겠습니까? 지금 한 나가보십시오. 정말로 50년, 70년 전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의만 하고 정말로 먹고 관광하고 즐기는 거는 우리 울산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로 가지고는 잡지를 못합니다. 결국 경주에 다 뺏기고 다른 지역에 다 뺏깁니다. 언양 삼남 지역에 들었을 제2의 도심. 그러나 신도심이 이곳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 신도심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다못해 혁신도시 할 때 혁신도시를 한 반이라도 이 역세권에 갖고 오든지 하다못해 농수산물이라든지 또 울주군청이라도 그 당시에 울산역 주변으로 와서 도시가 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다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거창하게 발표를 해놨는데 모든 게 너무 늦어요. 오랫동안 울산시의 도시계획에 관여해왔던 지역의 유력 인사 한 분은 과거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울산같이 작은 도시는 사실 도시시설 입지를 정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 치적을 위해 도시시설을 나누게 되죠. 이번에 여기에 이거 줬으면 다음에 저기에 뭐 주자 이런 식으로. 당시 울산 혁신도시 입지를 정할 때 사실 언양 역세권이 유력 후보지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중구 우정동으로 결정이 됐죠.
그 당시 입지 평가할 때 입지 지역별로 영역 발표가 끝나고 최종 투표 전에 잠깐 쉬는데 울산시 관계자가 다니면서 이번에 우정지구입니다. 우정지구 해주세요 그러더군요. 처음부터 고위층은 우정지구로 딱 결정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들러리 세워서 요식행위로 진행한 거죠. 울산 시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심에 있어야 할 것들과 없어야 할 것들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은 아직도 도심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 터미널은 내부가 어둡고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 지저분하게 공동으로 쓰는 그 휴지나 이런 거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냉난방이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덩치 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내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고 남구 옥동 소위 금사라기 땅엔 아직도 군부대가 있습니다. 넓이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은 땅값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자랑하는 국가정원 위에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진작에 옮겼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전을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심가에 있어야 할 시설들은 오히려 변두리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오염물질을 내뿜는 석유화학공단 가까이에 있는데 도서관 바로 옆에는 쓰레기 처리장도 함께 있습니다. 여성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울산 여성회관은 방구동 주택가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울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성안동 주택가에 꼭꼭 숨어 있고 올해 말 개관 예정인 시립미술관은 중구 구시가지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이 미술관을 국가정원 인근이나 태화강변에 지었더라면 멋진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기본 시각이 수요자인 시민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죠. 그러니까 행정이 그 당시에 결정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가장 결정해서 시설을 만들기 편한 곳 그런 곳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민의 염원이나 혹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도시계획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도시계획 그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상을 보고 나니까 울산 도시계획에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는데 글쎄 울산은 최근에 뭐 북구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같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참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 도심 공간, 그러니까 도시 공간 같은 곳은 참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도시계획 또 이제 도시 개발이 이권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돈 되는 아파트만 짓는 거죠. 울산시의 면적이 서울의 1.8배입니다. 효율적인 그 어떤 공간 활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울산시의 경우에는 시구역 안에 그린벨트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행정과 또 정치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도도 필요합니다. 울산시가 언제까지 공당 근로자의 기숙사 같은 그런 도시가 되면 안 됩니다. 최근에 그 한계가 드러났지요. 공장이 어렵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언제든지 사람들은 울산을 떠납니다. 무엇보다도 공단 배후 도시에서 탈바꿈해서 이제는 시민들의 삶이 충족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자, 아파트를 지어야만 돈이 되는 그런 도심 개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심 형편이나 뭐 사람들이 찾는 그런 도심 개발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도시 개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도시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또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영훈 PD 수고 많았습니다. 네, 혁신도시나 강동관광단지 등 울산의 새로운 도심을 만들고자 했던 울산시의 시도가 현재까지는 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다 더 미래를 내다보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줄고 있는 울산 인구. 울산시가 사람을 붙잡아 둘 만한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될 때
울산을 떠나는 사람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탐사계획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